이제 연금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연금. 알겠죠? 사고 팔고 하기는 지금 세금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연금 쪽으로 일단 방향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이 동영상 지금 한번 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캠코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공매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매 업무는 총 8개의 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공매를 의뢰하면 캠코는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지 않은지, 공부상의 하자는 없는지, 압류금지 재산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여 공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검토 과정에서 매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매 대행 의뢰를 반려하고, 반대로 매각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임함으로써 공매 업무가 시작됩니다. 공매 진행이 결정되면 체납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공매 대행 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공매의 시작을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체납세액의 자진 납부를 촉구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각자의 체납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얼마인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공매 대행 통지 후에는 압류재산의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캠코 직원은 해당 압류재산의 물건상의 권리관계나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 재산 명시에서 그런 거 있죠. 이제 그거 작성하는 겁니다. 매각 예정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몬비드에 공매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공고에는 입찰 기간, 입찰 방법, 배분 요구 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게시된 이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매통지는 법률상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통지서 송달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매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통지서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유치 송달, 공시 송달 등 다양한 송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재산 명시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 및 게시하며 본격적인 입찰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까지 작성되어 비치되며,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 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 요구 및 권리 신고 현황,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입찰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입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찰은 몬비드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기간 입찰제로 진행되는데요. 입찰 금액은 최저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이어야 유효하고, 입찰자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입찰 마감 시한까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요일 5시. 개찰은 통상 입찰 마감일 2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며, 유찰된 물건은 그 다음 주에 최종 매각 예정 가격을 10% 저감하여 다시 입찰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상 개찰일로부터 3일 후 오전 10시에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금요일까지 이제 이전까지 공유자 우수 매수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매가 즉시 중지되지만, 매각 결정일 이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매수자의 동의 없이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억 받으면 됩니다. 뿐만 매수자 아니라 동의. 개찰일과 매각 결정일 사이에 3일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금요일날 6시까지 하셔야 돼요. 저 두 개는 금요일 6시까지. 최종 매각 결정을 공유자 우수 매수, 차순위 신고는
금요일 6시까지. 매각 결정일 하는 거요? 이후 매수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10일만 연장하여 다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지연이가 다시 없습니다. 지정해드린 납부 최고일까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 취소. 매수자는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 등기 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 3주 후에 등기 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배분 단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중 공매 행정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종 이해관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30일 내에 배분 기일을 지정하고 이 사실을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배분 계산서는 배분 기일 7일 전까지 작성하여 비치하며 이때 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분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며 공매 업무가 종결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업무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체납액 회수를 극대화하고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공매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강제력 있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출자증권, 기계, 보석, 예술품 등 다양한 압류재산이 매각되고 있으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에 참여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압류재산 공매는 캠코에서 제공하는 공매 전문 포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잘 보세요. 온비드에 회원 가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캠코 전용관,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으로 들어가서 지역, 입찰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한 물건의 상세 화면에는 용도, 면적 등 재산의 현황과 감정평가서 및 매각 예정가, 입찰 방식, 입찰 기간 등의 입찰에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으며 매수인으로서 필요한 자격, 공매 물건상의 특이사항이나 공유자 존재 여부 등 매수자가 입찰 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 7일 전부터는 온비드에 공매재산 명세서가 게시되는데요. 공매재산 명세서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세금의 법정 기일, 점유자 내역, 각종 배분 요구 및 권리 신고 현황,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공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 및 지적 보상 하자나 행정상의 주제 또는 주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의에 대해서 캠코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입찰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매수자 책임이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은 통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기간 입찰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입찰 기간에 맞춰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입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기 전 입찰자 정보와 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자 책임, 위험 부담의 책임 등 인터넷 입찰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입찰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입찰 방법을 선택한 후 입찰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 계산과 납부 총액 확인을 클릭하여 납부할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보증금 납부 방식과 납부은행, 환불계좌, 잔대금 납부은행을 선택한 다음 매각결정 통지서 및 잔대금 납입 영수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서 최종 제출에 동의하고 입찰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고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실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후 입찰 마감 시한까지 부여된 가상 계좌로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개찰은 통상 입찰 마감일 이길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며 입찰자는 나의 온비드로 들어가서 개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매각 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매각 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각 결정 기일 전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매각 불허 결정이 되고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개찰일과 매각 결정일 사이에 3일 동안 최고 입찰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액 낙찰자가 아닌 공유자가 매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 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액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매수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에 고지된 납부 기한까지 안내받은 가상 계좌로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은 낙찰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일을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다시 정해드립니다. 만약 다시 지정된 납부 최고 기한까지도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잔대금 납부까지 완료되면 매수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공매의 경우 캠코의 등기 촉탁 신청을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캠코에 제출하면 캠코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이전 등기 요청을 하며 매수자는 통상 2-3주 후에 등기 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매 참여자께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올바른 참여 방법을 숙지하여 공매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로 전화하시면 1588-5321 원격 지원해줍니다. 원격 지원까지 다 해주고 온비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보시는데 대강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온비드에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잖아요.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전산이니까 잘 하다가 안 되면은 어디 전화한다고요? 원장님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1588-531 전화하시면은 예쁜 아가씨가 자기 집에 컴퓨터까지 들어와서 다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해주는 거 하시면 되겠고. 그 요거를 우리 학원에, 자료실에, 우리 학원에, 경매학원에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엊그제 올려놨습니다. 온비드 개인 회원 가입 및 나의 온비드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갖고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은 요 페이지를 자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거, 여기 원장님이 하라 건데 네가 좀 해봐라 그러면은 특히 대학생들은 눈 감고 해요. 눈 감고 한 1분 2분 하면 다 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자 한번 들어가면 어디 자료실이 어디 있다겠죠. 자 다음에 가셔가지고 황경진 경매학원 치면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자 원장님이 자료를 수백 개 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써먹어야지.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사 한번 하시고,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가서 이제, 자료실. 여기 있죠? 자료실에.
자료실에, 요, 자유 게시판은 가입 인사한다고 지금 20갖고 뭐, 그래서 자료실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료실에 보니까, 온비더 개인 회원 가입 및 나의 온비더 공인인증서 등을 절차 해가지고, 요거를, 누르면은, 요, 이제,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누르면 될 겁니다. 그 뭐, 회원 가입한 거, 요는 PDF 파일. 요거는 한글 파일. 아무개나 뭐, 원하신 대로 누려가지고, 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화면이 조금 흐린 것 같아요. 흐린데 뭐 잘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 4페이지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4,400원 하실 수 있고 1,100원짜리 됩니다. 1,100원짜리 온비더 전용 공인서 등록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완료됐다 이러면은 요거를 또 이제 나의 온비더에 가입을 등록을 해야 돼.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아까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는 거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알죠? 그럼 요거는 꼭 눌러가지고 회원 가입을,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이니까 개인 회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넣으면 됩니다. 그 자녀보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됐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요거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 바로 옆집에 나의 온비드 요것도 등록하셔야 돼. 요거는 예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쉽습니다. 나의 온비드 조금 쉬운데,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나의 온비더 바로 들어가집니다. 바로 들어가고, 인증서 관리,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나오고, 뭐, 내년 6월달까지 6개 안에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이 딱 되어 있어요. 등록이. 그 자기가 농협에 여러 인터넷 뱅킹 한다, 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4,400원짜리 있어요. 공인인증서. 그거를 홈페이지 사가지고, 여기다가 등록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이제 가입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물건을 찾죠? 찾아가지고, 아까처럼, 여 보니까, 예로, 뭐, 부동산 해가지고, 예로, 내가 하나 찾았어요. 찾으면은 이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안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입찰 단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이제 등록을 딱 해놓으면, 이제 쓰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쭉 씁니다. 금액을 얼마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하셔야 되겠다. 잘 모르면은 2번을 자녀들 보여주고 알아서 하시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 봅니다. 3번 봅니다. 이 법인명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명의. 우리 낙찰 받을 때 법인을 가끔 받는 수가 있어요. 법인으로. 그죠? 절차한다고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인은 안 되는 것이, 농지는 안 됩니다. 농지는 안 되고, 또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거, 아파트 이런 거 낙찰 잘 안 받습니다. 법인 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10% 손해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급 합니다. 법인이라도. 농지는 안 받는데, 자, 농지라도 되는 게 있어요. 법인으로. 뭐가 되죠? 무슨 농지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우리 토지용 계획서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해놓은 것은 법인도 되고 종중도 됩니다. 종중. 예를 하만조시 종중에 이런 데도 됩니다. 종중이고 모든 것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종중이나 개인이나. 무슨 농지라고요? 영농, 여건, 분리농지. 자,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사놓으면 좋아요. 요거는 임대나도 상관없습니다.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임대를 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리 부교재 나올 겁니다. 영농, 여건 뭐라고요? 분리농지. 분리농지. 주로 뭐 옛날에 경사도가 한 15도쯤 되는데 조금 가파른 이런 농지가 있죠. 이런 거, 밭 비슷한 거. 요것들을 이제 보통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매도 보면은 가끔 제가 자주 봐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법인도 종중도 사도 된다. 근데 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법인이 또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이 한 분 하셨는데 굉장히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많이 걸리고 또 사업자 보내가지고 저서 오케이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은 우리가 조교가 있으니까 조교가 좀 싸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면은 조교한테 연결해서 좀 수고비 주고 뭐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장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보통은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보통 교재에 보면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있어요. 산업센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요거는 좋은 점은 대출이 잘 됩니다. 우리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공장은 공장인데 이제 아파트 우리 여기 창원에 보면 SK 테크노파크인가 뭐 맞던 게 저 공단 저 뒤에 보면은 아파트처럼 크게 지났습니다. 자, 그런 건데 자 우리 수강생이 위에 거를 낙찰받았더라고. 위에 거 낙찰받아가지고 창원의 성산구 낙찰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엊그제 9월 1일 팔렸습니다. 제가 뭐 안 팔린가 싶어서 했더니 또 팔려버렸어요. 팔렸는데 서울의 금천구도 있고 자 우리 수강생 낙찰받아보겠습니다. 19에 13908입니다. 19에 13908 봅니다. 908. 자,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형 공장이 나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나오는데 자, 이거죠. 우리 아파트형 공장 전용이 59평이다. 좀 크죠? 전용이 59평입니다. 해가지고 3억 6천짜리가 창원에 지금 1억 8,400 떨어졌는데 우리 수강생 혼자서 한 3천 몇 분만 더 썼습니다. 이럴 때 좀 서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3차서 벌써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렸다는 그죠? 이 휴찰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비싸게 산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도 보통 3차에서 보통 64%에서 떨어지면 한 70% 낙찰되는 것이 낙찰권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는 60%는 좀 더 싸게 사는 거죠 사실은. 혼자지만은 싸게 샀습니다. 자 여기 창원에 또 아파트 같아요. 외부에서 보면은 차가 지나다 보면은 아파트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안에 가보면은 이제 완전히 사무실도 쓰고 뭐 안에 제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동이 3개 있습니다. 이게 동이 요 SK 테크노 파크 해가지고 여기 은행도 있고 안에 보면은 은행도 있고 또 뭐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요게 사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지금 MPL에서도 우리 김동부 교수 같은 경우도 요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파트 공장을 예로 서울에 보면은 이제 뭐 한 10억짜리를 삽니다. 10억에 사면은 대출을 한 80% 되는가 봐요. 80%. 그러면 한 80%, 많게는 85%.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90%까지 적게 되는가 봐. 우리 아파트는 그래 안 되죠. 40%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공장은 대출이 뭐 8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보통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제조 뭐 법인을 퍼뜩 만들어하고 신고도 하고 또 임대도 낫고 신고만 하고 나면은 임대도 낫고 뭐 그래 되는가 봐. 그거를 전문가들은 잘 하는가 봐.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 유동회사에서 아파트 공장을 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싸게 조금 뭐 그렇게 싸게는 안 되겠죠. 은행도 뭐 적당한 가격을 주고 보통 실채권으로 1차 가격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보통 보니까 그래가지고 대출도 받고 이래서 이제 월세를 보통 법인이 좋은 법인 들어오면은 예로 삼성전자 같은 법인 들어오면은 임대를 나오면은 예로 전용이 100평이다 그러면 임대 나오면은 도망 안 갑니다. 보통 10년 20년 잘 가요. 좋은 법인들은 한번 딱 계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이제 이제 주차가 이제 좀 문제죠. 주차가.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건 들어봅니다. 만약, 이거 봅니다. 제조업 등이 아니고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다. 예를 가정주부로 받았다. 가정주부로. 개인 명의로, 여러분 개인 명의로 낙찰 받았다면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종류가 있는데, 한국산업관리공단, 창원, 여기 창원공단 있죠? 창원산업공단에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서 실사를 한 번 받았는데, 실사. 한 번은 받아야 된대요. 한 번은, 받아야 되는데, 실사하고 3자한테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실사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임대받아도 되는가 봐. 임대를 놔도 막 큰 무리 있습니다. 실사는 한번 오고 나면은 이제 막 거의 안 오는가 봐. 실사가. 자, SK 테크노파크는 총 3개 동이 있대요. 메카동, 이 3개 동이 있는데, 메카동, 데크동은 공장용으로 최고층 옥상까지 차량 진출이 되지만은,
맥스동은 사무실 전용으로 엘리베이터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메카동, 데크동은 돌아가지고 옥상을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서 자기가 9층이다 그러면 9층에 옆에 이제 짐을 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차가 올라가니까, 이런 데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관리비는 물어보니까 관리비는 분양 평수, 우리 이제 아까 전용이 60평이니까 분양 한 100평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 40만 정도, 3천원, 4천원 정도. 주차 대수는 2대는 지정석이고 3대는 유료를 해요. 유료인데 대당 월 2만원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한 6만원만 하면은 부하 직원들 한 3명이서 짐 출입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자, 그렇게 2대는 지정석인데 60평인데 3대는 유료로 주차가 되더라.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강력 규제와 달리 대출 한도가 거의 8, 90% 수준으로 본건은 1억 9,500원 대출받았대요. 요거는 2억 1,700 받아가지고 1억 9,500, 거의 한 2억까지 대출받았습니다. 2억. 그러면 내 돈 얼마 안 들어갔죠, 사실은. 그죠? 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에 들어가있다. 자, 복층 사무실을 쓸 때, 복층으로. 들어가면은 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이 계단 쪽 안에 하고 이래갖고 이제 복층을 또 낼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5, 6m인데 4, 5층 이하는 층고가 10m로 높아서 또 가능하대요. 4, 5층 이하는 층고가 한 10m. 저거는 이제 5, 6층이고 뭐 4, 5층 이하까지는 층고가 10m 같으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복층에서 이렇게 한번 쓰고 있대요. 자, 임대만 잘 되면은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낙찰자 우리 수강생은 지하 공장의 창고용으로, 이거는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로 요 비슷한 거를 좀 작은 거, 절반쯤 되는 거 사가지고 쓰고 있대요. 그래서 공장을 자기는 전기 쪽이거든요. 전기 주로 뭐 이제 수리하고 짜고 뭐 제품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이런 쪽인데, 전기 쪽인데, 그래서 지하 창고용으로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사례를 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사람 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 우리 공매에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공매에 공장시설,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어디죠? 주소가 수원시 영통구죠. 영통구의 삼성 테크노파크 지하층에 전용 15평입니다. 3,300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겠나 한번 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비싸고. 자, 구독시험 가서 공매네, 그죠? 공매는 제가 뭐가 우치 찾는 거 싶어서 찾아보려는 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산업용 이래가지고 산업용이갖고 공장시설 이렇게 눌렸더니 뭐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40개 넣었어요. 40개 넣었는데 여기 쭉 보니까 대구가 뭐 많이 보이고, 경기도 여기 대구, 경기도, 동두천도 있죠. 동두천. 우리 교재도 넣어놨죠, 내가. 동두천 지행동, 이어놨네. 뒷페이지를 보니까 동두천 지행동이 벌써 나오네요. 뒷페이지 처음에 나오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두천의 지행동의 공장시설, 아파트 공장 안 하고, 이렇게 문구를 따라하네. 공장시설 하더니요. 자, 2억 3,300원 눌려봤습니다. 눌려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전용이, 크네, 그죠? 전용이 큽니다. 한 80, 90평 되겠네. 전용 90평인데 2억 3,500이다. 싸죠? 그죠? 전용이 90평인데 78평이네. 건물 면적이 그렇네. 78평. 전용이 78평인데 공유 재산이다. 그럼 더 좋죠, 그죠? 명도도 뭐 쉽다. 공유 재산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디 뭐 여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 있는가 봐. 동두천 지행동이라 해가지고 동두천에 뭐 동두천 잘 아시는 분은 동두천 시청역이 있네요. 시청 바로 밑에 소방서 뭔가서 여 보니까 대로변에 멋이 있네. 자, 거기에 멋이 안 나왔어요. 언제 까자라고요? 9월 17일 4시까지 됐죠? 4시까지.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요 내용 갖고는. 그래서 분양 면적은 요렇고 전용은 50평밖에 안 되네. 50평이고 분양이 78평. 말하죠. 전용이 50평입니다. 네. 자, 해당 호실은 7층인데 승강기 2대 있고 화물 승강기가 4톤에 하나 있고 지상 내부 주차장이 30대 있고 말씀하더요. 자, 여기서 자료가 별로 없는데 어디 가면 됩니까? 그러면 온비드 가야 되겠죠. 온비드 바로 가기. 자, 온비드를 갔어요. 온비드를 갔어도 내용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하면 됩니다. 어디 하면 되죠?
동두천시의 소윤희씨, 이거 전화하시면 되고, 2억 3천 입찰하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자료 별로 없는 거는. 감정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료가 별로 없으면은 우리 공면 항시 이어가죠. 해당 공고 보기. 배웠다고요? 해당 공고 보기. 자, 눌렸습니다. 눌려서 보니까 이제, 소윤희 씨가 담당자다. 아까 배웠고요. 이는 국가서 갖고 있는, 동두천시의 물건이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부가세 면제 뭐 있었는데, 한번 봅니다. 일단은 전경사진부터 보자. 간단하니까 전경사진은 여기래. 여기에 동두천시에 뭐 여기 있네. 지행령 옆에 뭐 있대요. 옆에 있고 지금 여기다 이 말이다. 그죠? 자, 요건 됐고요. 그럼 사진은 됐고, 또 자, 사진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요거죠, 요거로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 자, 봅니다. 첨부 파일 눌렀습니다. 눌러서 보니까, 자, 동두천시 사이언스 타워 분양 입찰 공고 해놨더죠. 동두천시장이 9월 1날 공고를 했는데, 대지하고 한계동이고 뭐 해놨더죠. 해가지고 쭉 보니까 입찰 재산은, 전용이 한 50평 됩니다. 공용하고 합쳐서 합계는 한 78평이요. 그죠? 2억 3,300이고 입주 가능 업종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맞춰야 되겠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해놨다요. 제조업은 다 되는가 봐요. 자, 요렇는데 쭉 읽어보니까요. 자, 참가자기 중요합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계약하고 동두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제조업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그죠? 사업자 내는 건 쉬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5% 내고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까지 입찰하라. 자, 그럼 요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되고 나면 7일 이내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죠? 아까 입찰 보증금 아까 보통 5%죠, 5%. 여기 있네, 10%네, 이거는 10%. 10% 내고 입찰하세라, 이 말. 자, 할 수 있겠죠? 내용은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주로 업종 제한을 이제 나중에 만약에 돼가지고, 차후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는가 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거는 지금 요거 이야기예요. 요거 7번 이야기했어요. 7번. 뒷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를 설명드렸어요. 자, 앞에 갑니다. 앞에 요거는, 5번에 봅니다. 5번에 보면은, 수원시의 창고다 해놨어요. 공장 시설하는데 수원시 영통구 아까 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봅니다. 수원시에 제가 쭉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처인구에 있고 2번에 보니까 자 수원시 어디 있습니까? 영통구 어디 있노? 영통구 성남시 뭐 있죠? 성남시도 하나 있네.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가 어디 가버렸노? 여기 있네. 이건 수원시에는 2억 9,300짜리고, 금액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여기 있네. 자, 요거를 본 거예요. 요거를 보다가 내가 보니까, 무엇이 이리 조그만 15평짜리가 있나, 3,300이고, 그래서 눌려봤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용약고 15평인데 말이죠. 일반 공장 창고로 사용한다. 공장 창고로 3,300인데, 면적은 15평이다.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압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는 압류입니다. 시간은 10월 13일 날 5시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죠. 근데 여기에 아마 지하실에 있는가 봐. 지하실에 지금 여기 있네. 요런 거 이제 한 15배 있는가 봐. 지금 보니까. 요거네. 알겠죠? 지하실에 여기 창고로, 아까 그 친구도 수강생도 창고 필요하대요. 제가 딱 사무실용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좁아가지고, 창고는 이제 짐을 필두이라는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창고용으로 요거를 쓰면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3,300 주면은,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매는, 이렇게, 아까 제가 어디 찾았죠? 공매는. 이 공매는 찾기가, 구독션에서는 이 찾기가 조금 끄끄러워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토지 주거용 말고, 여기 제일 만만하다. 그죠? 산업용.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중에서 오늘 요거 할 겁니다. 분뇨도 하겠지만은 지금 공장시설 누리니까 지금 이 나왔어요. 아까 그게. 그래가지고 아까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은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이 친구 여기 들으니까 자기도 아까 창고를, 요거 지하 창고를 일반 매매로 옆에 그 중개수가 있더래요. 중개수 얘기해가지고 매매로 사들어갔대요. 창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도 이제 그런 사람들,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장소 좁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15평이니까 월세, 만약에 한 30에서 50 받으면은 뭐 괜찮은 거죠. 그죠?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중인 거를 검색을 어쩌면 되느냐. 자, 써놨죠. 영등포, 독산동, 가산동, 이렇게. 지금 3개밖에 안 보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있는가 검색을 해봅니다. 서울에. 자,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 가서, 서울에, 그죠? 서울에 지식산업센터. 요 쭉 보면요. 아파트 공장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지식산업센터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아파트형 공장을 누리니까 지금 3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고, 그동안에 팔린 거를 한번 누려봤습니다. 매각 전부. 팔린 거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몇 개가 팔렸나 그러면은, 1360개가 팔려서 경매에서, 서울에서만 팔렸는데, 매각가율 본게는 100%, 103%, 112, 109, 거의 1차에서 팔리죠. 그죠? 금천동, 가산동 이런 데도 1차에서 대부분 팔립니다. 자, 그럼 95%, 102% 거의 1차에서 빵빵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1차에서 요거는 어찌 좀 상당히 싸게 팔리네. 자, 하여튼 보통 보니까 1차에서 대부분 팔려요. 1차에서. 그럼 1차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1차에서 이리 높게 사는 거는 제 느낌인데 이리 높게 사는 거는 MPL 쪽으로 접근이 안 됐겠나. 아이고, 몇 명 돈 거죠? 21명. 1차에서 21명 있겠네. 지금 좀 팔리겠다. 그죠? 팔리는데 1등 하려고 하면 어쩌면 되느냐? 그거는 주로 이렇습니다. 주로 기업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출이 좀 작아서 그렇네. 기업은행에 대출이 한 8억쯤 되는데, 9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 높게 들어갑니다. 사가지고, MP를 사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자, 요것도 보면은 이제 주로 그런 거죠. 이건 한 명이 들어왔는데, 12억 3,500인데, 요거도 MP 쪽은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사가지고, 임대를 잘 놓으면은, 그냥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는, 자, 보통 이렇죠. 요거는 2천만 해놨는데, 2천만 해놓고 월세가 어디 숨는 거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도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알겠죠?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공매 봅니다. 공매 아까 요거는 했어요. 7번 아까 했습니다. 공매 지상센터. 그 다음에 안산시는 요거는 보니까 산업센터는 맞는데 5층에 지원시설이잖아요. 일반 식당인데 지금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아파트 공장 가보면요, 어떤 거는 보통 상가동에 별도 임대가 있고, 큰 데는 별도 임대 있고, 보통 1층에 상가가 많이 커피점도 있고 막 있거든요. 식당도 식당 해야 되니까. 이건 5층에 있는 식당이 경매해 놓은 겁니다. 5층에 지금 비어가 있어요. 비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공매 중인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봅니다. 수원시 건성구, 인천 서구 두 개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 건성구. 자, 공매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어떻게 찾았죠, 우리가? 자, 구독션 가서 공매에 가서, 자, 물건 종류에 제일 밑에 토지가 아니고 산업용, 이거 눌렸죠? 아까 전에 산업용 눌려가지고 여기에 공장시설 막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눌려가지고 지금 수원에 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도 있고, 동두천, 통영도 있는데고요. 자, 동두천 아까 봤고, 그죠? 함안에 뭐가 있고, 청주, 그 다음에 성주, 용인에도 뭐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눌려보니까 성남시,
그죠? 성남시, 중원구, 여기도 있고, 제주도. 어디 있습니까, 저게? 아까 이거는 봤고요. 인천에 쭉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파주. 자, 이건 아까 창고, 그걸 봤고. 안 나오노? 자, 수원 번호를 보겠습니다. 2021-07593-001. 그죠?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여기 가서 이제 리셋 해가지고 번호를 넣고 검색을 팔리 보냈나? 자, 이거 나오네. 응? 아까 한 건데. 이거 말고 밑에 거. 요거 2020-13908-014 이거죠. 요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 수원 인천에 있겠다. 인천에 스마트 테크노 뭐 이거다. 인천 거. 자, 그러면은 요거도 이제 공매에 가서 요렇게 줘버리고, 자, 넣었습니다. 자, 인천에 이거 눈에 띄었어요. 얘로 눈에 띄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인천의 산업용 기타 특수용 건물 해가지고, 여기 보기에는 건물이 70평, 전용이 70평, 압류됩니다. 압류 재산. 그죠? 우리가 말 아는 압류 재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9월 29일까지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떨어지죠? 안 팔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양 뭐 써놨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거 봐. 예.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호수가 지금 어딘가 모르겠는데 뭐 813호입니까? 813호가 맞네. 자, 여기서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없으면 어디 갑니까? 없으면은 온비드를 가서 또 온비드를 가서 이 서인천 세무서에서 지금 하는 건데, 여기서 자료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을 거예요. 뭐 지휘산센터 요거만 나오고요. 구개호, 현재 폐문, 창고, 뭐, 써놨더요. 그럼, 지금 요거 이야기죠, 요거. 자, 그래서, 요거 해당 공고 보기를 보고, 이거는 압류니까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재산 명시를 봐야 되죠? 그거는 며칠 전에 나오죠, 며칠 전에. 7일 전에 나오겠죠? 지금은, 자, 데이터가 없어요. 이 날짜가, 9월 20일 때에 나오겠네. 그죠? 9월 27일이니까 9월 20일 되면 데이터가 뜰 겁니다. 재산 명시를 보시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역시 대출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는 아파트형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릴 수 있는데 MPL을 또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김동부 교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PL 전문가니까. 거기에 이제 MPL을 아파트 공장하고 많이 연결하더라고. 보니까. 시형 이런 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세를 짭짤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월세를. 자, 이런 게 있어요. 빈터를 10억 주고 샀습니다. 대출을 예로 7억을 내고 지금 3억 넣었어요. 10년 지났어요. 월세가 10원도 안 나왔어. 나 아파트 공장을 대출을 7, 8억 주고 사가지고 예로 월세를 한 700만원, 600만원 받아가지고 이자를 한 200만원 주고도 한 달에 한 400, 500 남더라. 그래 10년 간 사람하고 누가 낫습니까? 아파트 공장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10원도 월세 안 나오는 땅을 사가지고 10년 지난 사람하고 아파트 공장을 사서 그래도 월세를 짭짤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좋은 1차, 2차, 3차 밴드 회사에서 들어가지고 뭐 잘 쓰더라. 그죠? 기업체는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월세 같은 거 잘 줍니다. 그런 거를 뭐 안 주고 할 건 아니에요. 사무직원들이 여러 뭐 수십 명 막 일자리인데 그 공간에 월세 안 주고 쓴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데 또 하면 되는데,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고 잘 하더라. 내가 보니까 뭐 한국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자,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요새 이 상가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상가의 입찰가가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는 여러 뭐
뭐 100%에서 뭐 70%에서 왔다 갔다 사는 것들이 지금은 100%에서 거의 뭐 80% 떨어지면은 막 95%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상가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연하죠. 대출이 안 되니까 아파트 뭐 2개, 3개가 사면 더 하면 아예 10원도 안 된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상가를 이제 해야 대출이 되고 어느 정도 돌아가고 하니까 상가를 잠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자, 봅니다. 20에 2420채. 우리 수강생이 연구를 하다 떨어졌어요. 20에 2420채나 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죠? 전용이 12평, 걸린 상가다. 전용이 12평, 걸린 상가인데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인천의 서구 청라동입니다. 청라동 상가 2층입니다. 1층 120번에 1층에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 비어있죠. 제가 비어있는 거 들어가지만 했죠. 들어가지만 했는데 가보니까 상가가 뭐 상권은 그대로 괜찮고요. 많이 들어오겠다 했습니다. 들어가신 모양인데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봅니다. 몇 명 들어옵니까? 대단하죠. 물론 1차에서 100%, 70%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49% 떨어지니까 이게 여기 떨어지니까 67% 정도 들어옵니다. 25명 많이 들어온 거죠. 25명 같으면 물건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월세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 배당 요구는 안 했지만 일단은 4,200이다 이렇게 봅니다. 4,200. 자, 그 다음에 쭉 많습니다. 나머지는 건조당부터 요거는 다 소멸이죠. 요거는 요거처럼 다 소멸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거래 가액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박은규 씨가 얻었다고요? 8억 2,500. 그죠? 8억 2,500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이게 막 분양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억 2,500 샀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25명의, 인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낙찰을. 그래서 이제 이걸 받으면은 이제 대출이 아마 뭐, 잘하면 한 80%는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올 것 같은데, 뭐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지금 쉽지 않으니까 상가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살려면은, 자, 다시 봅니다.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네. 자, 월세가 4,200이다. 그러면 우리 한산보증 얼마죠? 2억 4천이죠? 자, 시세는 보통 제가 며칠 했습니까? 200. 그럼 얼마입니까? 4억 8천이다. 이랬는데, 보통은, 4억 8천인데, 딱 그거 샀네. 그죠? 그쯤에 샀네. 지금은 옛날 같으면은 4억 8천에서 좀 더 떨어가지고 한 70%, 80% 살 건데 막 4억 8천까지도 사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가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요 상가에 가시는 분은 물건 종류에 걸린 상가 있죠? 여기 있죠?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있는데 상업용 중에서 요 걸린 상가 있죠? 자, 요겁니다. 요리 쭉 보는데 주로 가면 여기 있죠. 그린 상가 여기 눌러가지고 월세가 나오는 거를 보세요. 예? 그린 상가 검색하면 전국에 상가가 뭐 많습니다. 833개죠. 그 중에서 이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찾습니다. 배당된 거 그런 거를 근데 무더기 나온 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자, 무더기 나온 거 사면은 내가 낙찰받았어. 싸게 임대 놨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지금 경매에서 쏟아져 낙찰됐는데 전부 다 임대 낳고 싶지. 그럴 때는 많이 낳기 힘드니까. 그래서 상가 이게 유찰이 뭐 여러 한 번 됐다든지 두 번 됐다든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괜찮은 거, 그죠? 괜찮은 거 위주로 찾습니다. 그럼 예로 세종시다 본다.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에 1차다 15평이 되나더요. 세종시에. 자, 세종시에 1차가 15평인데 여기에 상가가 나왔습니다. 뭐 메디컬 센터가 뭐고? 여기가 세종 메디컬 센터네. 메디컬 센터는. 자, 그래갖고 상가가 나오는데 이 세종시가 빈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임대 납기가 이게 뭐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가야 조금 뭐 어찌 되려는 건 몰라도 지금은 세종시 상가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자, 요런 거는 패스한다. 알겠죠? 패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인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사갖고도 이 사람 누구? 경매 샀네. 옛날에 경매로 5명이 붙어서 1억 7,700 주고, 그죠? 그때 2000에 130 있을 때가 좋았죠? 1억 5천 한사 본정은. 요때에 1억 7,700을 주고 샀는데, 사가지고, 지금, 대출도 받고 뭐 이래 했는데, 빚이 워낙 2억 8천이에요. 빚이 많고 하는데, 뭐, 지금 비어있다. 비어있는 거는, 막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바쁜 사람이니까 비어있는 거는 통과를 시키는데 이런 건 모르겠다. 또 뭐 잠시 비었는지 지가 쓰다가 비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죠? 뭐 자기가 목적으로 써가다가 비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배당 요구가 없는 상가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알겠죠? 배당 요구 없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멀리 하시고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상권이 정말 공실이 별로 없어. 거의 뭐 10개, 20개, 30개 있으면 짜장 하나만 공실 막 이런 거 사야 되지. 가본께네 2개 영업하고 하나 공실. 또 한두 개 있으면 또 공실. 이 많이 있으면은 임대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직감적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면은 자꾸 다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에 정말 이거는 돈이 되겠다. 이런 상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지난번에 했죠. 약국 같은데 임대할 수 있는 상가 뭐 더 좋은 거죠. 더 좋습니다. 그런 거 낙찰 받으면 뭐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자, 뭐 장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많이 더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신탁 부동산 공매 재공고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 지난주에 한 건데 1차에 4억 1,800인데 7,120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7,150만 원에 17%를 받았어요. 전용이 30평인데 304호인데 그래도 수강생이 오늘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나온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 뭐 300 옆에 그 팔리는 거 나한테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자, 한번 보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봅니다. 그럼 이게 요거는 팔리는데 3개 중에서 하나가 팔리고 2개를 모르겠어요. 수강생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물어보고 했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팔린가, 팔린가는. 그러면은, 자, 봅니다. 북면, 창구 북면 감계리 났죠? 감계리에 304호가 우리 수강생 산 거고요. 자, 그러면은, 팔리고 안 팔리고는, 어디 갔더라 그러면은, 일단은 온비드 갑니다. 신탁 공매니까, 우리 온비드 가야 되겠죠? 온비드. 자, 온비드 가서 어찌 하면 됩니까? 온비드 가서. 자, 마우스를 딱 오른쪽에 넣어보면요. 여기 딱 갖다 대면 입찰 결과 있죠, 이게. 요거를 하면 좋습니다. 마우스 가서 입찰 결과를 꼭 누르면요. 뭐 나옵니다. 입찰 결과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매각이 뭐 매각, 아까 이제 주소가, 주소가 경상남도, 아까 어창구가? 어디입니까? 어창구. 자, 어창구, 그 뒤로는 없네. 자, 어창구에 뭐 낙찰된 걸 한번 봅니다. 낙찰된 거 최근에 그러면은 어창구에 여기에 뭐 2천에 지하층이나 되고 영남 아파트가 9,400. 야, 이거 한 10년 된 건데 진짜 팔리네. 결국은 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빌라인데 그래갖고 한 10년 동안 처박이 더만 팔리네. 누가 아마 사는 것 같아. 자, 우리 수강생이 지금 요거네. 요거 샀다, 이죠? 요거 7,100원 요거 샀죠? 303호는 팔렸어요. 우리 수강생은 304호고, 303호는 또 팔렸네. 그럼 뭐, 하나가 빠졌어. 302호인가 뭐시 하나 빠졌네. 그 하나는 안 팔렸더라고. 알겠죠? 우리 수강생 샀고, 다른 사람 샀고, 302호인가 제가 교재에, 낙찰이 되고, 하여튼 총 3개인데, 3개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아마 302호 같다는 느낌에. 302호 하나는 지금 빠져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는, 그럼 유찰이겠죠? 유찰. 한번 봅시다.
아까 낙찰을 들어갔고, 유찰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게 찾으니까 또 쉽지 않네. 뭐,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는, 예로 302호가 유찰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의계약 된다, 안 된다? 가능할 겁니다. 일단 가서 물어보면은, 이건가? 호수는 비슷한. 하여튼 아마, 그럼 수의계약이, 하나가 안 팔렸다 그러면은, 그건 302호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알겠죠? 어차피 유찰된 가격으로서는 막 사겠다 그러면은 보통 다 팝니다. 신탁 보면은 대부분은 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6개월이 지납해서 유찰된 지가 한 1년 하고도 지납해서 그럴 때 잘 안 팔합니다. 한지가 이제 유찰된 지가 한 6개월 이내 이제 뜸들이다 또 다시 하거든요. 공매를 다시 하는데 6개월 이내에 하면은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옛날에 새마을권을 신입해서 막 팝시다 그냥 이사장님 뭐 크게 기대 못 합니다. 막 팔아비라 이러면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에 낙찰 받으면은 이런 뭐 문자가 와요.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 여기 있죠? 1588-532. 요 문의처입니다. 물어볼 때는 항시 요다 물어보면 돼. 알겠어요? 물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잘 알려줍니다. 이게. 개인 회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 있죠? 나의 온비더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 옵니다. 연락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